시간이 없다고 어서! 울타리 출입문을 향해 달렸다. 출입문을 약간 비껴간 곳에 부딪혔다. 팅팅팅.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한 번만 더 하면 무너질 것 같아. 자, 두 번째 챕터는 이제 뿔 없는 코뿔소. 코끼리 고아원을 떠나 바깥 세상으로 나온 노드는 한동안 이곳저곳을 혼자 떠돌아다녔다. 혼자인 것도 그럭저럭 괜찮았다. 가고 싶은 곳은 어디든 갈 수 있었고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노드는 아주 가까이서 코뿔소 한 마리를 만나게 되었다. 노드처럼 하얗게 빛나는 아름다운 뿔을 가진 코뿔소였다. 그 코뿔소와 노드는 가족이 되었지. 노드는 아내를 훌륭한 코뿔소라고 말하곤 했다. 곧 딸이 태어났다. 아내와 딸은 노든이 상상했던 것 이상의 행복을 주었다. 노든이 가족을 만들었네. 둥근 달이 높게 뜬 밤이었다. 노든의 가족은 넓은 진흙구덩이를 찾아서 무척이나 들떠 있었다. 노든의 딸은 잔뜩 신이 나서 달려가더니 진흙에 드러누워 등을 문질러댔다. 노든과 아내도 뒤따랐다. 때마침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새 코뿔소는 서로 눈을 마주쳤다. 완벽한 밤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수상한 기척이 들렸다. 노드는 긴장해서 자세를 고쳤다. 오른쪽 풀이 움직이나 싶더니 왼쪽 나무가 흔들렸다. 무언가 노든의 가족에게로 다가오고 있었다. 엄청나게 크거나 엄청나게 많은 무언가가 잠시 후 비구름에 가렸던 달이 드러나면서 어둠 속에 도사리고 있던 커다란 트럭과 인간들을 비추었다. 노드는 코끼리 고아원에서만 보아왔던 인간들이 왜 여기에 있는 건지 어리둥절했다. 그들에게서 특이한 냄새가 났다. 그게 총냄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한참 후의 일이다. 탕! 하는 소리가 진흙 구덩이 주변을 흔들었고 새들이 날아갔다. 아내는 훌륭한 코끼리가 아닌 훌륭한 코뿔소였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앞으로 돌진했다. 노든이 어리둥절하는 사이 아내는 벌써 저 앞에서 트럭과 인간들에게 위협적으로 뿔을 휘두르고 있었다. 머리를 울리는 시끄러운 소리와 함께 인간들 쪽에서 작은 돌멩이 같은 것들이 날아와 아내의 몸에 박혔다. 오 마이 갓. 아내가 휘청거렸다. 노든 뒤에 숨어있던 딸이 엄마를 향해 뛰어나갔다. 노든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의 머릿속에 아내와 딸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노든은 괴성을 지르며 아내와 딸을 향해 달렸다. 노든에게도 작은 돌멩이가 날아왔다. 그는 인간들을 몰아내려고 더 사납게 날뛰었다. 그렇게 무섭기는 처음이었다. 인간들은 조금씩 뒤로 물러났고 몇몇은 저 멀리 도망갔다. 노든은 인간들이 아예 얼씬도 못하게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트럭과 총을 든 인간들을 끝까지 몰아붙이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때 진흙 구덩이 쪽에서 아내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놀란 노든이 뒤를 돌아보았다. 인간들은 비열한 작전을 썼다. 한 무리는 노든을 유인해내고 그 틈에 진흙 구덩이에 숨어있던 또 다른 무리가 아내와 딸을 덮친 것이다. 노든은 온 힘을 다해 다시 진흙 구덩이를 향해 달렸다. 인간들은 총을 쏘며 사방으로 흩어지더니 트럭과 함께 멀어져 갔다. 노든이 진흙 구덩이로 돌아왔을 때 인간들은 모두 도망가고 없었다. 달빛은 힘없이 누워있는 아내와 딸을 비추고 있었다. 진흙 구덩이는 코뿔소의 피로 가득했다. 노든의 딸은 몸 여기저기 총알이 박힌 채 진흙 속에 머리를 묻고 있었다. 노든이 얼굴로 이리저리 더듬어 보았지만 딸은 움직이지 않았다. 노든은 아내에게로 갔다. 아내는 뿔이 깊게 잘려나간 채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노든은 아내의 코에 자신의 코를 맞댔다. 노든의 코에 피가 묻었다. 밤보다 길고 어두운 암흑이 찾아왔다. 한쪽 그림에는 아내와 딸이 쓰러져 있고 노든이 그걸 바라보고 있어. 얼마 후 사람들이 이곳을 지나다가 진흙 구덩이에서 죽은
코뿔소 2마리와 함께 누워있는 노든을 발견했다. 그들은 노든을 살리기 위해 빠르게 움직였다. 노든은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져 총알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고 영양주사를 맞았다. 그리고 다시 마취주사를 맞고 잠이 들었다. 노든이 눈을 떴을 때 그는 난생 처음 보는 곳에 와 있었다. 주변에는 새 울타리가 둘러져 있었고 그 앞에는 이런 편말이 붙어 있었다. 파라다이스 동물원의 새 식구 노든을 소개합니다. 그렇게 그는 노든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그곳에는 노든 말고도 앙가부라는 이름의 코뿔소가 살고 있었다. 앙가부는 파라다이스 동물원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자기와 똑같이 생긴 노든을 보고 뛸 듯이 기뻐했다. 하지만 노든은 앙가부에게도 동물원에도 관심이 없었다. 그는 눈에 보이는 모든 인간들을 공격하려고 했고 동물원에서 주는 건초도 먹지 않았다. 그리고 밤이 되면 어김없이 악몽을 꾸었다. 그럴 때마다 앙가부가 슬그머니 옆으로 와 노든을 깨워주었다. 낮에 심술 부리니까 밤에 악몽을 꾸지. 너랑은 상관없잖아. 저리 가, 내버려둬. 악몽을 안 꾸는 방법을 내가 알고 있긴 한데 말이야. 기분 좋은 얘기를 하다가 잠들면 말이지 무서운 꿈을 꾸지 않아. 정말이야. 못 믿겠으면 시험 삼아 오늘 나한테 바깥 세상 얘기나 좀 들려줘봐. 이봐, 나는 여기서 한 발짝도 나가본 적이 없어. 같은 코끼리끼리 좋은 일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 얘기 좀 들려줘. 노드는 그 말을 무시하려고 했다. 그 무렵 그는 숨을 쉬는 매 순간 화가 나 있었고 다 부수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앙가부에게 주절주절 이야기를 늘어놓았다고 한다. 코끼리들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딸에 대해서, 그리고 그날 저녁은 정말로 악몽을 꾸지 않았다. 앙가부, 사실 나는 복수를 한 생각이야. 복수? 복수. 내 딸과 아내의 복수. 난 그놈들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그놈들이 어디에 사는지 어떻게 생기는지도 몰라. 냄새만 희미하게 기억하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인간이라면 다 들이받아 버릴 거야. 이 동물원부터 다 부수고 여기를 탈출한 다음 눈에 보이는 인간은 다 죽일 거야. 탈출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여기서 아무도 나간 적이 없다고. 여기 빠져나간 일은 불가능해. 노드는 새 울타리 가까이에 다가갔다. 사실 새 울타리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이 군데군데 굵은 철봉을 박아놓고 그 사이를 가는 막대와 철사로 막아놓은 모양이라서 허술한 철사 울타리에 불과했다. 그 중에서도 동물원 사람들이 드나드는 출입문 쪽은 유독 녹이 슬고 낡아 보였다. 불가능하지 않아. 노들이 앙가부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일 밤에 여기를 빠져나가자. 뭐라고? 바람보다 빨리 달리고 싶다며. 나를 믿어봐. 앙가부는 노든을 빤히 바라보다가 결심한 듯 말했다. 좋아, 해보자.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까짓거 뭐 해보지 뭐. 자, 시작해보자고. 먼저 노든이 울타리 출입문 쪽을 겨냥하고 발을 구르기 시작했다. 노든은 숨을 들이쉬고는 목표물을 향해 달려가 온몸을 던졌다. 그러자 노든의 몸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철사가 늘어지면서 징하는 기분 나쁜 소리를 냈다. 뒤이어 앙가부가 울타리 앞에 섰다. 이봐, 내가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어렸을 때 사육사들과 장난치고 놀았던 것 빼고는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는데. 시간이 없다고. 어서! 노든의 재촉에 앙가부는 울타리 출입문을 향해 달렸다. 앙가부는 발구르기도 어설펐고 조준마저 빗나가서 출입문을 약간 비껴간 곳에 부딪혔다. 하지만 울타리가 오래된 덕분인지 앙가부의 몸에 짓눌린 철사들이 팅팅팅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앙가부는 울타리에 부딪힌 아픔과 철사가 끊어졌다는 흥분에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노드는 재빨리 다가가 앙가부를 진정시켰다.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한 번만 더 하면 무너질 것 같아. 자, 한 번 더. 두 코뿔소는 다시 뒤로 물러나 울타리를 겨냥했다. 그때 저 멀리서 사람 소리가 났다. 사육사가 코뿔소 우리를 향해 밝은 빛을 비추며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었다. 사람들은 다가와 기울어진 울타리를 보고 깜짝 놀라서 노든과 앙가부를 우리 안쪽의 구석으로 몰아누웠다.
그리고 둘이 나가지 못하도록 그물망을 쳤다. 두 코뿔소는 옴짝달싹 못하고 구석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거의 다 쓰러져가는 울타리를 바라보며 앙가부가 중얼거렸다. 딱 한 번만, 단 한 번만 정말 더 했으면 저 밖으로 나갈 수 있었을 텐데. 탈출 시도는 허무하게 실패했고 코뿔소 울타리는 새 것으로 바뀌었다. 다시는 탈출을 꿈꿀 수 없을 만큼 더 높고 더 튼튼한 철조망으로 노든과 앙가부는 한없이 말없이 풀이 주고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잠들어 있는 노든을 앙가부가 깨웠다. 이봐, 사실 너에게 하지 않은 얘기가 있어. 그러니까 실은 말이야, 하나 있었어. 탈출에 성공한 애가. 에? 노드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앙가부를 바라보았다. 앙가부는 바닥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나갔다. 8번 구역에 걔 이름이 플라망고야. 사육사들은 걔가 사라진 줄도 몰랐대요. 몇 달 지나고 나서야 플라멩고 소를 한 놈 두식이 석삼노구 세다가 한 마리가 없어진 걸 알았다라는 거지. 걔가 여기를 어떻게 빠져나갔는지는 아무도 몰라.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 플라멩고 걔가 이제 정말 멀리 도망갔고 동물원 표식을 다리에 단 채 가족을 만들었대. 응? 사실 이게 진짜인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 노드는 앙가부의 이야기를 듣고만 있었다. 앙가부가 숨을 가다듬고 말을 이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다시 해보자. 그때 노드는 앙가부가 함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절대 실패하지 않을 치밀한 계획이었다. 노드는 다시 철조망 구석구석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새 철조망은 높고 튼튼해 보였지만 그렇다고 아예 가망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물론 예전처럼 쉽지는 않겠지만 틈나는 대로 철조망을 물어뜯어서 이음새 여기저기를 조금씩 아주 조금씩 헐겁게 만들어 놓고 둘이 동시에 달려든다면 해볼 만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예전에 총에 맞았던 노든의 다리가 다시 욱신거리기 시작한 것이다. 동물원 사람들은 노든이 다리를 저는 걸 발견하자마자 치료실로 옮기기 위해 마취주사를 놓았다. 노든은 마취주사를 맞고 잠들기 전에 그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앙가부에게 말했다. 별거 아니야. 금방 돌아올. 노든의 다리는 정말 별게 아니었다. 그는 밤사이 주사 한 대를 맞고 다음날 아침 일찍 물 한 개가 가시기 전에 앙가부가 있는 우리로 돌아왔다. 코뿔소 우리로 돌아온 노드는 처음에는 다시 악몽을 꾸었다고 생각했다. 바닥은 피투성이었고 뿔이 잘려나간 채 숨이 멎은 코뿔소가 누워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건 아내가 아니었다. 앙가부였다. 나중에 듣게 된 바에 따르면 그 전날 밤 동물원에 뿔 사냥꾼들이 들어와서 앙가부의 뿔을 잘랐다고 한다. 노드는 치료실에 있었기 때문에 운 좋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노드는 살아남은 것이 정말 운이 좋은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동물원은 충격에 휩싸였고 노드는 또 마취 주사를 맞아야 했다. 동물원 사람들이 노든의 뿔을 자르기로 했기 때문이다. 코뿔소 뿔은 적당히 잘라내기만 하면 다시 자란다. 그러니까 뿔 사냥꾼의 표적이 되어 죽임을 당하느니 차라리 뿔을 잘라버리기로 한 것이다. 다시 눈을 떴을 때 노든의 하얀 뿔은 반쯤 잘려나간 채였고 그의 곁에는 더 이상 앙가부도 없었다. 그리고 며칠 뒤 철조망 앞에는 다음과 같은 편말이 걸렸다. 지구상의 마지막 남은 흰바위 코뿔소 노든을 소개합니다.